비가 그친 뒤의 병원은 기분 나쁠 정도로 눅눅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이 재활병원은 최근 리모델링을 위해 4층 전체를 비워둔 상태였죠. 야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민준에게 그 4층은 늘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귀에 들리는 것은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불규칙한 기계 음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유도등은 흐릿한 초록빛을 내뿜으며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건조한 딱딱 소리에 의지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보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이었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려다 멈칫했습니다. 수신기 화면에 뜬 발신 번호는 402호. 6개월 전 마지막 환자가 퇴원하며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고 폐쇄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쩍 하고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신기를 들었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조차 섞이지 않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무거운 소음만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민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챙겨 4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섞인 쾌쾌한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가 내려앉은 휠체어와 텅 빈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402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무언가 젖은 천이 바닥을 쓱쓱 하고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공포를 누르며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병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침대 옆 벽에 걸린 수화기가 공중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요. 그는 홀린 듯 다가가 수화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기계적인 차가움이 느껴져야 할 수화기에서 마치 방금 전까지 사람의 뺨에 닿아 있었던 것 같은 눅눅하고 기분 나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 민주는 그날 이후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402호는 1년 전 원인 불명으로 세상을 떠난 한 장기 요양 환자가 머물던 방이었고, 그 환자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수는 새로 이사한 교회의 스마트 빌라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음성으로 제어되고 사각지대 없는 CCTV가 그녀를 보호했죠. 강화 유리와 첨단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녀는 창밖에 울창한 숲이 내뿜는 어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서 작업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밤 1시 갑자기 현관의 스마트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앱을 확인했지만 현관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한 순간 스피커가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그녀가 평소 듣지도 않는 기괴하고 늘어진 장송곡이 흘러나왔죠. 음성 비서가 차가운 기계음으로 말했습니다. 주방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 유리컵 하나가 서서히 밀려나더니 마치 누군가 고의로 밀어버린 듯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에게 음성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손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안정을 위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암흑 속에서 지수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소파의 가죽이 누군가의 무게에 눌려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요. CCTV 기록에는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는 모습 뒤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밤 그 소파에 앉아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